올해는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루즈 여행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심지어 육로 여행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패키지 여행 이제 1,000만 원짜리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패키지 여행 가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면 크루즈 여행이 대략 이런 거구나. 가격 구조는 대략 이렇기 때문에 언제 가면 좋겠구나.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거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루즈 총 비용 비교 대략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도 많고 배도 많고 선사도 많고 잘 모르겠다. 제가 MSC라고 하는 대중적인 선사 5개를 딱 찍어 드릴게요. 이거를 계절별로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세 가지 변수로 비교를 해드리고 항공권 전략도 찍어 드릴 거고요. 거기에 축제 같이 재밌는 거 맞추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유류 할증료 계속 지속되기는 힘들죠. 9월부터는 이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여행 계획 세우기가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크루즈가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크루즈는 한 2년 전부터 그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비행기는 오히려 지금 요즘에 저가 항공사들 보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스케줄도 없애버리고 간편이라고 하죠. 기름 가격이 오르면은 그냥 뭐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환불해버리기도 하는데 크루즈는 그러기 힘듭니다. 산업 구조상. 전 세계에서 한 배에 몇천 명씩, 많을 때는 뭐 6천, 7천 명씩도 예약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날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버려요. 프로모션을 5만 거를 다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타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크루즈를 가야 한다. 그러면요, 6월 초에 유럽으로 자유여행 갈 때랑 크루즈 자유여행 갈 때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6월 초에 웬만한 유럽 간다고 치면요, 너무 저렴하게 도미토리에서 잔다든가 아니면 슈퍼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대학생 배낭여행처럼 싸게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주로 가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가시는 분들 주로 이제 60대 분들이신데 보통은 대략 요렇게 씁니다. 숙박 1박에 한 2인실 트윈룸이 한 20만 원, 조금 비쌀 때는 30만 원도 하죠. 그러면 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박을 한다 그러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죠. 도심의 4성급 트윈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식비는 하루에 한 12만 원 정도 잡는 것 같아요. 점심 때 한 30유로 팁도 주고 뭐도 주고 몇 개 시켜서 나눠 먹는다 그러면 인당 한 30유로? 그러면 5만 원 정도 든다고 치면 점심 저녁 만약에 점심을 세게 먹었다 그러면 저녁은 좀 가볍게 스낵을 먹는다든가 그리고 아침은 뭐 그냥 빵이랑 커피랑 해서 뭐 한 2만 원 요렇게 좀 잡아가지고 12만 원. 근데 사실 하다 보면 뭐 미슐랭 좀 좋은 데 갈 때도 있고 한데 그냥 평균 12만 원 잡았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7일 하면은 84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동비 도시에서 도시로 기차 한 번 타면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휙 날아가죠. 근데 자유여행으로 하면 매일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겸손하게 30에서 50만 원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크루즈랑 비교하기 위해서 지금 조건 비슷하게 맞추는 건데 매일 공연을 하나씩 본다. 그래서 5만 원짜리 공연 이것도 좀 저렴하죠. 그래서 그걸 7번 본다 하면 35만 원. 그래서 다 합치면은 지금 219만 원에서 269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미술관 입장료나 뭐 박물관 입장료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 거는 크루즈 여행을 가도 어차피 추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했을 때 219에서 269만 원 정도 들죠. 근데 보통 한국에서요 7박 9일 정도 유럽으로 가면 호텔을 뭐 4번, 6번 이렇게 옮기거든요. 1박만 하는 호텔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짐 쌌다 풀었다 하고 또 뭐 중간에 탔다 내렸다 하는 환승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온갖 거 다 예약해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돌길이 많죠, 유럽에. 그 캐리어 돌돌돌 끌면서 소리도 막 크게 나고, 바퀴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여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조건 비슷하게 맞췄을 때, 6월 초에 크루즈로 가는데, 크루즈를 별도로 플랫폼에서 예약해서 그냥 알아서 자유여행을 한다. 그렇게 7박을 한다. 비교를 할게요. 제가 이것도 비교하기 쉽게 2018년에 런칭한 MSC 선사의 C뷰, 발코니 룸으로 비교할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게 발코니 룸이거든요. 방에서 바다가 보이고 발코니로 나갈 수 있고 바닷바람 쐴 수 있는 요걸로 비교를 할게요. 대부분
패키지 여행사에서 크루즈 가격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냈을 때 들어가서 보면 인테리어 룸이 기본이고요. 거기서 발코니 룸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70만 원 보통 예, 그 정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발코니 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6월 초에 이 좋은 씨뷰라고 하는 크루즈만의 비용이 161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되게 싸지 않아요? 크루즈만 예약했을 때요. 예. 여기에 음식은 무제한으로 포함이죠. 하루에 몇 끼를 계속 먹어도 돼요. 뷔페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정식 식당에서도 에피타이저 10개 시켜도 되고 메인 10개 시켜도 되고 디저트 10개 시켜도 되고 끝없이 계속 먹어도 되고요. 보통 크루즈는 24시간 돌아가는 뭐 그런 스낵 먹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새로운 도시에 내려주죠. 그래서 이동비 안 들죠. 제가 7박을 기준으로 비교하는데 그 도시 안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가는 뭐 버스든 아니면 택시든 그런 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도 들기 때문에 제가 따로 계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공연도 매일 하루에 3개씩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이죠. 그리고 MSC 같은 선사는 하루에 선상 팁을 따로 내야 됩니다. 예. 12유로. 그러면 7일이면은 다 합치면 한 15만 원 정도 들죠. 예. 대부분은 이렇게 따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176만 원에서 215만 원이에요. 6월이면 나름 성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자유여행 219만 원에서 269만 원에 비하면 훨씬 싸죠. 예, 7박만 했을 때. 예, 그리고 호텔 이동 안 합니다. 그 7박 전에 크루즈 타기 전날 하루 하는 거는 뭐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예, 호텔 1박을 하고 크루즈 타기 전에 예, 그 이동만 하시면 되고 짐은 한 번만 쌌다 풀었다 하면 되고 지중해에서 크루즈 항구에 내리면 발음을 세게 하면 쓰레빠 끌고 그냥 구시가지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몸도 너무 쾌적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 그냥 슬슬 나갔다가 들어오면 되고 여권 안 들고 다니도 되고 가방도 안 들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뭐 소매치기나 분실 우려 이런 것도 없어요. 네, 너무 편하죠. 그런데 이 가격인데 지금 6월 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3, 4, 5월 아니면 10, 11, 12 이때 겨울로 갈수록 점점 가격이 더 떨어져요. 수십만 원씩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7, 8월 정도면은 뭐 비슷할 수가 있는데 다른 시즌이라면 겨울로 갈수록 크루즈가 오히려 더 싼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오래된 배라면 그리고 창문 없는 방이라면 더더욱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싼 데다가 스트레스도 덜 받아. 너무 편한 여행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거의 전쟁 특가라고 할 수 있도록 가격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리할증료가 올랐죠. 네. 근데 지금 크루즈 가격은 선사마다 다르기도 한데 더 많이 떨어졌기도 해요. 네. 근데 원래 비수기 크루즈는 자유여행보다 훨씬 저렴한데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유리할증료 때문에 몇십만 원 비싸게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크루즈로 가시면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고요. 특히 프로모션 많이 걸린 거를 잘 찾아서 가시면은 더욱 좋다. 그러니까 똑같은 크루즈라도 항차에 따라서 같은 6월인데도 이 첫 주에 타는 거랑 둘째 주에 타는 거랑 셋째 주에 타는 거랑 가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상하게 싼 주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몰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전체를 비교해가지고 다 눌러보면서 야, 이때가 가격 너무 좋다. 그럴 때 예약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려면 비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찾아봐야 되는 거죠. 크루즈 여행에 대한 편견 한번 깨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거 1,000만 원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그거 이미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은퇴 후에 돈과 시간이 많으면 가는 거 아니야? 한 번 가는 거 아니야? 평생?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육로 여행보다 싸고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보통 우리 유럽 한 번 가면 8박 10일 가잖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 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싸게 가서 왜 갇혀 있는 그런 지루한 여행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로 갇혀 있지 않죠. 아침 8시 정도면 새 항구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때 부지런히 아침 먹고 나가서 오후 한 4시, 5시, 6시 늦어도 그때 들어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또 저녁 먹고 그다음에 쇼 3개 보고 하다 보면 일반적인 육지 여행의 밀도의 한 2~3배가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몸은 더 편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 안 쓰기 때문에. 전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댄스를 좀 배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많이 하시는데 댄스 전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만 봐도 되고요. 바다 앞에서 책 읽어도 되고요. 조깅 트랙 뛰어도 되고 수영 맨날 해도 되고 자쿠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뜨거운 물로 지지고 있어도 되고요. 하루에 미술관 2~3군데씩 가도 되고 정말 다양한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게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듣고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여기서 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를 선택할 때는 그 선박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계절, 선사, 그다음에 런칭 연도, 이 배가 얼마나 오래됐냐, 그리고 노선, 어디서 탈 것인가, 예산, 그리고 누구랑 갈 것인가,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선박을 선택한다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는 크루즈 뭔지 모르는데 적응하다가 많은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코노미 정도 좀 타보시고 중간에 프리미엄 타보시고 럭셔리는 내가 크루즈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굉장히 이 코스를 가고 싶다. 예, 그렇게 잘 알게 됐을 때 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저희 의견입니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크루즈 앤